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험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자, 오늘은 158쪽을 펴볼까요? 다른 공부 안 하셔도 되죠? 공부만 하시면 되니까. 명절 때는 공부만 하셨을 거예요. 혹시 6절에 보시면 6절 위에 준공검사라는 거 있나요? 그거 배웠나요, 우리? 준공검사, 사용검사 이거 안 배웠어요? 그 용어부터 하고 좀 들어갈게요. 지난주 우리가 준공검사 받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준공검사가 있고, 사용검사가 있고, 사용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게 뭔가요? 준공검사 들어보셨지? 준공검사.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쓰는 용어냐면, 주로 우리가 이제 이 법에서는 사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사업. 아니면 공사. 사업이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 검사받는 용어가 바로 세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배운 사업 이름이 뭔가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업이죠. 사업이 어떻게 되면 완료되면 검사 받을 때 준공검사 이렇게 배운 거죠. 그러면 이제 공사니까 주로 이제 건축법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건축법. 건축법도 이제 공사를 하겠죠. 공사에서 완료되면 검사를 받는데 그때는 뭐라고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사용 승인은 건축법 시간에 쓰는 용어예요.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허가? 건축 허가를 받겠죠. 자, 우리가 항상 공적이냐 사적이냐 구분되나요? 사적인 것은 뭐 받고? 허가 받고, 공적인 것은 인가 받고 이렇게 배우셨지?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하는 것은 사적인 거니까 허가 받고, 허가 받아서 뭐가 완료되거든? 공사가 완료되거든. 그 건축물 사용하려면 무엇을 받아라? 사용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용검사는 어디서 쓰냐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서는 주로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겠죠.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면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아파트 건설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입주해야 되겠죠. 입주하기 전에 무슨 검사? 사용검사 받아야 돼. 사용검사. 그러니까 절차는 같은데 법마다 용어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나머지 다른 법률들 요 두 개 법이 아닌 법률에서는 전부 다 준공검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계획법은 요 두 개 법에 해당 없으니까 무슨 검사? 준공검사. 도시개발법도 준공검사. 도시정비법에서도 준공검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요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구분해서요. 그럼 요게 왜 이렇게 변천이 됐냐면 지금 다른 법률이니까 요 두 개 법을 뺀 다른 법인데 원래는 건축법과 주택법도 처음에는 무엇이라 했냐면 준공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용어가 바로 준공검사 이유가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처음에는 무엇이었다? 준공검사. 그래서 90년도 초가 되니까 우리 수도권에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 건축법, 주택법이 먼저 두 개로 바꾼 거예요. 주택법과 건축법이 용어를 뭐로? 사용검사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이 건축법이 뭐로? 사용승인 이렇게 변천된 거예요. 뜻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써요. 건축법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이 법의 준공검사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지문이 나오겠죠? 그런 지문이 맞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거니까. 이쪽의 사용 승인은 저쪽의 뭐와 같다? 준공검사와 같다. 이렇게 말해. 근데 반대가 있어요.
사용 승인 받았을 때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또 틀려. 그런 걸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별적인 건물이고, 아파트는 지을 때 몇 백 세대 이런 식으로 짓죠. 그러면 건물 하나 지었을 때 사용 승인이 아파트 몇백 세대 지었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반대로 주택법에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에 뭐는 사용 승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배우겠죠. 그 과정을 배우셔야 돼요. 아직은 이해 못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요까지 다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용어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시라는 거. 자, 우리 일반인들은 용어를 구분 안 해서 상관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TV에서 그 보면 뉴스 같은 뉴스 하는 사람 앵커들 굉장히 표준말을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전부 뭐라고 써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 구분해서 사용하시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제 배워야 돼. 요거 봐보면 저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할 때 같은 용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준공검사의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6절에 가면은 자,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면 우리는 보통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보호 조치가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법에 대한 사업을 전부 공통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관계 서류 무상이 아니라 무료 그래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러면 끝 문장 봐요. 서류의 열람, 복사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어떻게 한다? 무료로 청구.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사업할 때 서류 보고 싶다. 그러면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라 뭐다? 무료로 본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료는 뜻은 같지만 우리 시험 볼 때는 무상 이런 말이 없어. 전부 뭐라고 나와? 무료 이렇게 나와. 왜냐? 법률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법률대로. 자, 다시 시행자들이 사업할 때는 사업할 때니까 세 가지 사업을 말하는데 세 가지 사업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 그럼 서류를 발급받거나 등사, 복사 이런 걸 하려면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무료 이렇게 이어가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의 시행 방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약속했죠. 사업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사업 시행 방법. 세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원칙은 일괄 시행이에요. 일괄 시행. 사업하려면 한꺼번에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도로 하나 만들려고 그래. 도로를 한꺼번에 뚝딱 만들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사업할 때는 원칙은 무슨 시행? 일괄. 그런데 예외는 무슨 시행이 가능하다?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말은 항상 둘 이상으로 분할 시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해년마다 세 가지 사업을 배우다 보니까 세 가지 사업에는 반드시 이 지문이 한 번이 나와. 사업을 어떻게 한다? 효율적 추진한다. 이게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뭐다? 분할 시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할은 항상 한 개예요? 둘 이상? 둘 이상이죠. 그래서 지문이 앞으로 보실 때 어느 법을 배우든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 말 나오면 무슨 시행? 분할 시행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에 공시송달이 나올 거예요. 공시송달. 자, 공시송달 용어는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나요? 자, 시행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뭐 하려고 한다? 송달.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줄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 이게 바로 공시송달이야. 그러니까 공시송달이란 서류 송달에 뭐하여?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송달 제도로 한다. 민법에서 여기까지 들어갔나요?
민법에서 그거 배우셨죠? 총치 끝날 무렵에 나오잖아. 총치 끝날 무렵에 공시송달. 그러니까 서류는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서류 받을 사람 몰라. 또 주소도 몰라. 그럴 때는 법원에다 신청하면 되는 거죠. 신청하면 그거를 14일간 공시하면 돼요. 공고. 그러면 이제 서류 송달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서류 공시 송달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 이 말이 나와.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에 따른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국공유지 처분제한. 국공유지라고 나왔을 때 이 국공유지란 말이 이해가 되나요? 국가가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하죠? 국가가 소유하면 국유지라고 그래. 국유지.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면 공유지라고 그래. 공유지. 줄여서 국공유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걸 하면 주로 행정청이나 행정청이나 공공이 소유한 것을 무엇이라 한다? 국공유지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국공유지란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지 그 용도가 아닌 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 내냐면 위반했을 때 이게 나와. 위반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근데 여러분 시험 맨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자, 5번이 이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인데 요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토지 수용 사용이. 오늘 여러분들 요걸 배우면 4개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4개법. 4개법의 수용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그걸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공용 수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혹시 물적 공용부담 혹시 들어봤죠? 물적 공용부담. 우리가 행위 제한 나올 때 용도지역 지구구역 배울 때 뭐 공용 제한, 공용 수용 이런 말 한 적 있죠? 그때 손실보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억나나요? 손실보상, 수용, 타인 토지 출입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럴 때 손실보상 한다 할 때 요 용어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공용 수용이라는 말, 수용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토지 등을 수용한다. 토지 뒤에 등자가 무슨 뜻일까? 토지 뒤에 등, 건물, 공작물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 뒤에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뭐를 말해? 건물도 있고 공작물도 있고 무슨 권리 같은 걸 포함할 때 토지 등 이렇게 말해요. 토지 등을 수용할 수도 있고 토지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이란 용어는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 수용과 사용이라는 걸 뜻하는 거야. 수용한다면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용뿐 아니라 무엇까지? 사용까지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수용과 사용의 차지는 이 수용은 영구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리가 이전되는 방식, 권리가 이전돼 뺏어가는 거지. 권리가 완전히 뺏기는 거를 수용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용이다 그 말은 일시적이야. 말 그대로 사용하고 뭐한다? 돌려준다. 그럴 때는 사용이에요. 용어를 잘 구분하시고 앞으로 수용 그러면 무엇까지 포함한다? 사용까지 포함한다. 이걸 알으셔야 돼. 수용했다 그러면 수용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용까지 이렇게 말해. 자, 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뜻일까? 수용할 수는 없다 이 뜻이야. 다시 수용하면 무엇과 무엇? 수용과 사용이야. 수용과 사용. 근데 반대로 수용한다 그럼 뭐는 안 돼? 수용은 안 된다 그래. 사용한다 그 말은 수용은 안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일시 사용이다 그런데 거기다 수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다시 수용한다는 무엇과 무엇? 수용과 사용. 사용한다 그 말은 수용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수용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공익사업 해야 돼. 공익사업.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어갈 때는 무조건 뺏어가지 않고 무슨 사업에 해당할 때? 공익사업에 해당해. 그러면 문장 그대로 공익이 뭐예요? 공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데 공익사업이라는 사업 이름은 없어요. 어떤 것들을 공익사업이라 그러면 이건 참고로 드릴게요. 예를 공익사업이란 국방, 군사,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란 사업 이름은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합해서 그냥 몽땅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사업? 공익사업 이렇게 말해. 그래서 공익사업의 종류는 약 300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공법이라는 법률이 약 300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 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그 대표적인 게 뭐에 관한 거?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국방과 군사에 관한 사업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왜 하필이면 국방, 군사가 우리는 맨 먼저 나와?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야. 휴전 상태야. 가장 최우선이 뭐야? 국방, 군사야. 그럼 공법에서도 행위제한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에 관한면?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공법이야. 안 되는데 항상 뭐가 나오면 국방, 군사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한다. 무엇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한다. 이것도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세 번째가 관계법률. 관계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 이것도 전부 공익사업이란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예요. 그럼 무수하게 많은 게 뭐예요? 관계법률이겠죠. 그럼 도시개발법, 관계법률, 도시정비법, 주택법, 아주 많은 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사업을 우리는 합해서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공익사업이라 불러.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무엇을 위하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용과 사용하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일 때만 남의 땅을 뺏어갈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공익사업이라도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뺏어가면 일단 어디에 해당되고 요 사업에 해당되면서 사업하기 전에 뭐부터 해주고 손실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조건이 전제가 되면 타인의 토지를 이때부터 어떻게 가져가냐면 강제 취득한다 그래.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지면 어떻게 뺏어가? 강제로 뺏어가.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땅 수용당한다는데 이거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 그럼 안 뺏기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저게 해당되면 무조건 뺏기는 거야. 강제로 뺏어가. 그러면 이제 강제로 뺏기니까 뭐 해야 돼?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해야지. 안 뺏기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용한다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뭐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보상한다는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남의 땅도 이제는 강제로 뺏어갈 수 있다. 요거를 공용 수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공용 수용에는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반법이 뭐냐? 수용에 대한 일반법.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법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는 걸 약칭이라 한다고 그랬죠? 법률의 이름이 무지하게 길 때 이걸 5글자로 줄이는 거를 약칭이라는데 그 약칭한 법이 바로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 법률 이름에 나오면 뭐라고 부르면 돼? 토지보상법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원리를 하나 설명할게요.
원래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법률의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는 요 법이었어. 토지수용법. 그래서 아마 우리 시골에서 하신 분 토지수용법이라고 말을 들은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법의 이름을 이렇게 바꿨느냐 그 뜻이야. 원래 이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수용하면 뺏어가는 법이요. 뺏어가는 거. 뺏어가는 게 이게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바꿔라 해서 재판소에서 땅땅땅 나온 거야. 그래 바꾼 게 무슨 사업이라는 이름을 넣었어. 공익사업을 넣은 거지. 공익사업일 때만 뭐 한다? 취득. 그리고 뭐 한다? 보상.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더 가장 중요한 단어야? 보상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약칭은 토지보상법. 길게는 사업 이름이 무슨 사업일 때만? 공익사업일 때만 남의 땅 뺏어가고 뺏어가면 뭐 하겠다? 보상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보상이 중요하다 해서 약칭도 무슨 법? 토지보상법.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법의 이름이 저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상이 중요하지 뺏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국민을 보호해주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 뺏어가는데도 보호가 돼. 왜? 먼저 뺏어가기 전에 뭐부터? 보상부터 하고 뺏어가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항상 일반법이라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 우리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해. 뺏기니까 보호된다가 아니라 보호 못 받는다가 아니라 뺏어가더라도 조건이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 그 다음에 뭐가 전제? 손실보상 전제. 그런 다음에 뺏어가라. 보상해주고. 그래서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책에 이렇게 나올 때는 그냥 뭐라고 읽으면 돼? 토지보상법 이렇게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건데 법의 이름이 나올 때 이제 뭐라고 불러? 개별법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법률이 많을 때 그냥 다른 법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개별적으로 이름이 나온다 할 때는 개별법 이렇게 말해. 자, 그럼 개별법에는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현재 여러분들 시험범위 6개 중에서 4개가 수용할 수 있는 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건축법하고 농지법 빼고는 전부 수용에 관련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그러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말해. 시행자. 그러니까 요거는 시행자가 좀 편하게 수용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누구를 보호하고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뺏어가는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뜻이고 이건 절차가 시행자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배울 때 요 3가지 법은 뭐 하는 법이에요? 무슨 사업하는 법? 도시계획 사업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항상 몇 가지를 말해? 3가지. 3가지 중에 요건 무슨 사업? 시설 사업. 요거는 개발 사업. 이거는 정비 사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첫 글자는 외우지 못해도 단어 뜻을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법은 무슨 사업? 시설.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요거는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런 3가지 사업 할 때는 이 3가지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보느냐? 이걸 공익사업으로 본다 그 뜻이야. 우리가 배우는 3가지 사업을 무슨 사업으로 봐? 공익사업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럼 공익사업으로 보니까 그때 뭐 하면 된다? 수용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무슨 사업하길래 이게 공익이잖아.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이라고 그래. 주택 건설 사업. 그럼 항상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무슨 주택? 아파트야. 아파트 건설하는 사업도 결론은 뭐로 봐? 공익사업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누구를 위해서?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간편하게 만든 법을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은 무슨 법이 더 우선할까요? 말 그대로 요게 우선이야. 모든 법의 순위는요. 일반법, 특별법 그러면 항상 뭐가? 특별법 우선이야. 특별법. 말 그대로 일반법은 여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특별한 경우에 만든 법을 특별법이라니까 항상 법의 순위 물으면 특별법 우선이에요. 그럼 또 이런 경우 있죠. 신법.
새로 만든 법이 있고 구법, 옛날 법이 있어. 무슨 법 우선? 신법. 항상 신법과 구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 법의 원칙은 일반법, 특별법은 무슨 법 원칙? 특별법 원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이 원칙 우선이 되지만 반드시 일반법을 준용하라는 이 지문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는 있지만 무슨 법을 준용하라? 일반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말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수용의 절차는 무슨 법에 있어요? 일반법에 있겠죠. 그거를 특별법에다 그대로 법조문을 옮겨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특별법에서는 일반법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러면 나오겠지. 몇 조 준용한다. 그러면 이 법에다 옮겨올 필요 없이 그 조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순서나면 뭐가 항상 우선? 특별법 우선. 그런데 무슨 법 준용? 일반법 준용. 요 지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 수용 문제 나올 때는 우선적이지만 무슨 법을 준용한다? 일반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 일반법 이름이 뭐냐 그러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요. 이게 법의 기본이에요. 바로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법은 우리 시험 범위인가요? 아닌가요?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런데 시험 범위가 아닌데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낼 수가 없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려면 저거를 모르면 이걸 배울 수가 없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닌데도 내용 세 가지를 배우셔야 돼. 세 가지. 세 가지를 배워야만 우리 특별법에서 왜 특별한지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 이유가 뭐냐면 토지보상법 설명할 때 못 알아들으면 그냥 못 알아들은 대로 넘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 법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지. 근데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저 일반법에서는 이렇게 할 거고 특별법은 이렇게 한다. 요걸 비교할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데 요게 이제 11월에 한번 했더라면 지금은 아주 쉬울 건데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처음인 공부를 좀 제대로 해 놓으시고 제가 요거는 3월에도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3월에도 요 그대로 다시 한번. 그럼 아마 2번 정도 하시면 답 찾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고. 우선 오늘 국토계획법만 비교를 먼저 할게요. 그럼 국토계획법만 비교가 되면 나머지는 이름만 바꿨으면 원리는 똑같이 돼 있어요. 오늘은 요거 좀 신경 쓰시고. 그럼 토지보상법에서 토지를 수용하려고 한다. 자, 그럼 배운 대로 무슨 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무슨 사업? 공익사업에 해당돼야 돼. 그럼 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거를 시행자가 알아서 판단하면은 우리 국민이 보호가 안 되겠죠. 시행자가 나 공익사업이다 하고 마음대로 뺏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그 사업을 인정을 해야 돼. 자, 무슨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 누가?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행자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거 공익사업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이야. 내가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토부 장관한테 신청해야 돼. 이거 인정해 주세요. 무슨 사업으로? 공익사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 장관이 그래, 그거 공익사업이라고 뭐 해줘야 돼? 인정. 인정됐다고 효력은 나오지 않고 무엇까지? 고시.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만 수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일반법에 수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에 뭐가 있어야 돼? 사업인정. 그 사업이 무슨 사업으로 인정?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돼야 돼. 인정되고 뭐가 되면? 고시가 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인정 요거를 신청하는 거지. 신청. 요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신청하면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토부 장관이 확인하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과 동시에 뭐를 해야만 고시하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수용하려면 조건이 뭐를 먼저 하라? 손실보상. 손실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수용하려면 뭐하고? 손실보상. 그럼 손실보상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현금 보상. 사전에 현금 보상하라. 그 다음에 기준은 어떻게 하는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하라. 그래서 감정평가액이라고 말해요. 뭐를 기준한? 공시지가.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겠죠. 그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나오면 그놈 기준에서 감정평가하라.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줄까요? 낮게 줄까요? 높게 주는 거지. 기준하라 그 말은 낮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높게 준다 이렇게 말해.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에 그럼 몇 사람 이상이? 2사람 이상. 감정평가사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2사람 이상이 평가를 해요. 그럼 평가하면 값이 같이 나올까요? 서로 다를까요? 다르죠. 그거를 산술평균하라 그래. 산술평균이 뭐냐? 더해서 나눠라 그 뜻이야. 그러면 이제 2사람, 어떤 사람은 한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150만 원 이렇게 나왔어. 그럼 2개 더해서 나누면 12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야. 감정평가액이란. 앞으로 나와 뒤에 가면, 뒤에 나오니까 일단 뭐를 기준한?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기준은 요거래. 기준은.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액 그러면 2사람 이상이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값이다 이렇게 배우시지. 어디 가면 배울까? 어디 가서 배워? 개론에서 배우겠지. 안 배우면 또 공법에서 배우시겠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어. 보상 절차를, 너 얼마 먹어? 이렇게 바로 줄까?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바로 협의예요. 협의. 그리고 재결 신청. 이의 신청. 그리고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해준다. 여러분이 어디 배우셨어? 우리. 이거 배웠죠? 행정쟁송에서 배웠잖아.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후에 안 되면 뭐 한다? 행정소송한다. 이걸 배우셨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요 재결신청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공부하는 과정은요. 자, 협의 그럼 누구냐? 그렇게 나오겠죠? 손실보상 의무자라가 먼저 나와. 그러니까 요건 시행자라고 하시면 되지. 시행자. 땅 뺏어가는 사람. 땅 뺏어가는 사람을 손실보상 의무자라고 불러. 그럼 우리는 이제 손실을 뭐 한 사람? 입은 사람이 되겠지. 손실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뺏어가는 사람 보상 의무자. 뺏기는 쪽은 손실 입은 사람. 요 2사람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당사자라고 불러. 당사자. 당사자 어디서 배우셨어? 민법 시간에 뭐 당사자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그 관련된 사람이야. 2사람. 그 2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그럼 당사자가 이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되지. 특히 뺏기는데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만약 10,000원 나왔어요. 근데 현재 거래가가 있어. 거래가는 이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죠. 대부분. 뭐 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확실히 높지. 그래서 한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협의할 때 여러분 얼마 주겠다고 그럴까? 얼마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10만 원. 그러면 그거는 하수요. 여러분 그 협의 들어갈 때는 15만 원 그래야 되는 거야. 어차피 깎일 건데. 그 협의라는 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수용당했어. 그럼 오라 그러면 가서 10만 원 줄게요. 그러면 네 그러시면 안 되지. 그냥 불러보는 거야. 15만.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 그러면 안 되고 비슷하게. 그래서 나 15만 원 주세요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10,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 기준에서 한 3만 원 정도 말했겠지. 3만 원 정도. 그럼 나는 한 15만 원, 3만 원 계속 우기면 협의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협의가 이제 불성립이 돼.
그 불성립될 때 할 수 있는 것이 재결 신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재결 신청은 뭐가 안 되면 협의가 불성립되면 하는 절차가 재결 신청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재결 신청했더니 이제 이쪽에서는 여기서 3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한 7만 원 하세요 이렇게 이제 결정 나왔다고 예를 들어봐. 7만 원 나왔어. 그럼 여러분도 불만 있고 저쪽에서도 불만 있겠지. 저쪽은 3만 원 준다 그러는데 7만 원 달라니까 불만 있을 거고, 여러는 15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7만 원 준다니까 불만 있겠지. 그럼 이제 불만 있으면 또 뭐 하느냐? 그럼 또 뭐 해야 돼? 이의 신청한다 그 말이야. 그럼 이의 신청에서 또 결과가 나왔을 거야. 나왔는데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도 있겠죠. 그래서 또 불복하면 뭐 한다? 행정소송한다. 그 절차가 여기까지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뭐 해보고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뭐하고 재결 신청하고, 그러면 재결 신청했더니 금액이 결정돼서 나오면 또 서로 불만 있을 수 있다. 불만 있으면 뭐하라? 이의 신청하라. 또 금액이 또 얼마라고 나왔을 거고 또 불만 있으면 뭐하라? 행정소송.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끝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수용하는 과정은 절차는 여기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냥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어디에서? 협의에서 끝나. 안 끝나면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만. 여기까지 가다 보면 예전에는 법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편을 많이 들어줬죠. 돈 좀 더 줘라 이런 식으로. 근데 공익사업이라는 조건이 명시됐잖아 이제. 공익사업. 공익사업은 국가가 우선이 되는 사업이니까 너 떼쓰지 말고, 만약에 처음에 7만 원 나왔어 재결해서. 근데 3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떼쓰지 말라는 얘기요. 어디까지? 협의만 해보라는 얘기. 협의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 돈 받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는 이제 과정을 배울 건데 문제는요, 재결 신청도 당사자야. 그러니까 당사자니까 서로 불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의 신청도 누구냐? 당사자야. 결론은 모든 절차는 누가 할 수 있어? 당사자야. 그러니까 서로 불만인 쪽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재결 신청에서 공용 수용시만큼은, 공용 수용시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하게 해놨어. 둘 중에 한 사람만. 두 사람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의무자가 될 것 같아? 손실 입은 사람 될 것 같아? 입은 사람. 그런데 반대로 손실보상 의무자만이 재결 신청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여기다 하는 거고 시험 문제 내는 걸 여기다 내는 거야. 여기만. 다른 거는 다 당사자야. 그럼 언제 또 배우냐면 우리 타인 토지 출입한다 그러면 손실보상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다 당사자가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 할 때만큼은 수용. 요걸 기억해야 돼. 수용할 때는 재결 신청은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손실보상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 요게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시험 내면 요걸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과정상 다 배운 거니까 따로 묻진 않아요. 무조건 수용해서 절차 시험 문제 나오면 협의 불성립하면 뭐 한다? 재결 신청한다. 그걸 누가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누가 한다? 손실보상 의무자만이 한다. 이렇게 놨어.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재결 신청한다. 이 말이 나왔어. 그럼 뭐가 안 됐으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기간을 정해줘. 바로 이 기간을 정해주는 게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 이 뜻이 돼. 그래서 요거는 항상 누구를 보호한다?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때문에 재결 신청권은 뺏겼는데 기간을 정함으로써 우리가 보호된다 이렇게 말해. 그럼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냐면 불성립됐을 때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손실보상 의무자가 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래놓고 요 기간에다가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 실효조항이 있다. 그럼 1년 안에 안 하면 어떡한다? 효력 상실하겠다 이렇게 해놨어. 근데 뭐 1년이나 줬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잘 기억하셔야 돼. 지금 지문이 1년 앞에가 협의 불성립 1년이에요? 사업인정 고시 1년이야? 그러죠? 여기. 요 날로부터 1년이야.
이날로부터 1년. 협의 불성립 1년 하면 여러분들 꼬박 1년 기다려야 돼. 꼬박 1년. 근데 요렇게 하면 한 달 정도만 기다리면 돼. 한 달 정도만. 자, 해볼게요. 사업인정 고시되고 협의 들어가려면 시행자 측에서 준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통지서 오는 게 인정 고시되고 한 6개월, 7개월째 와. 통지가. 그럼 만나서 협의하고 나면 거의 사업인정 고시되고 10개월 정도 돼. 10개월. 그럼 협의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 그럼 남는 기간 얼마 남았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한 달밖에. 그러니까 빨리 해줘라 그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한 2년씩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돈도 못 받고 다음 절차도 못 가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기는 의무자가 하되 무슨 날로 1년? 사업이 요게 중요한 거야. 이날로 1년이야. 불성립 1년 그러면 1년 꼬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날로? 사업인정 고시되고 1년이다 그 말이야.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 불성립 되는 게 요 날로부터 10개월째 불성립이 됐어. 그러면 최소 얼마? 2달만 있으면 되는 거지. 2달. 근데 사업인정 고시되고 불성립이 11개월째였어. 얼마 남았어? 1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 이의신청 들어갈 수 있다. 요 뜻이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숫자만 외우지 말라는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앞에 뭐가? 기준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불성립 1년 그러면 꼬박 1년이야. 근데 무슨 날로? 요 날로부터 1년이다. 그 뜻이야. 그러면 사업인정 효력, 실효조항이 있다는 것은 1년 안에 안 하면, 그 말이지? 1년 안에 하면 1년에 무슨 날? 그렇지. 다음 날. 다음 날에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이 돼. 사업인정을 왜 받았는데? 여기 수용하려고 받았는데 그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결론은 그 다음에 꼭 내가 수용해서 사업하려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몇 년 안에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꼭 해줘야 된다 이 말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반대로. 그럼 여러분한테 이 권리를 준다고 가정해봐. 여러분한테 권리 주고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권리 줬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불성립되면 사업인 체결 신청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안 해주면 사업인정 효력 상실되니까 여러분 땅 뺏겨 안 뺏겨? 안 뺏기고 원위치 되겠네. 그럼 반대로 협의할 때 의무자는 우리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겠네. 그리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면. 자, 여기서 10,000원, 나 100만 원 그랬어. 그럼 불성립되면 내가 재결 신청해줘 안 해줘? 안 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권한은 줄 수는 없고 대신에 누구한테 주되? 의무자한테 주되 대신에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날로 1년?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돼요. 뜻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우리 시험은 여기 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이쪽 법이 왜 특별법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운다. 그 뜻이야.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면 써먹어야 돼. 실무에 가면. 실제로는 요걸 써야 되겠지. 근데 공부할 때는 이건 이해만 하면 되고 몰라도 돼. 지금 했는데 난 도저히 저거 못 알아듣겠어. 그럼 넘어가시면 돼. 대신에 이쪽이라도 비교해서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이쪽이라도. 여기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 가리키는 거야. 여러분들 아주 지금 생짜잖아? 근데도 한 번 하면 이해가 되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 돼. 이걸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한테 누가 나와서 이거 설명하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혼자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모든 공부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울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할 때 그것만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그래서 알아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 보고도 그걸 또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지. 암기하신 분은 그 설명할 때 못 알아들어요. 이걸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요 말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국토계획법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슨 사업을 말하죠? 시설 사업이에요. 그러면 시설 사업은 당연히 수용한다 이렇게 말해.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 아까는 무슨 사업이어야 되는데? 공익사업인데 우리는 이 사업은 그냥 당연히 수용하라 이렇게 해놨어.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수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배우는 시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를 해줘.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그럼 틀려? 공익사업 아니에요. 아닌데 공익사업으로 뭐 해줘? 간주. 공익사업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수용하면서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불료. 받을 필요가 없다. 아까는 받아야 된다 했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고 돼 있어.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게 사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지난주에 실시계획 고시 기억나나요? 실시계획 인가되면 무슨 권리 받았어요? 공사 착공하는 권리 받았죠. 그럼 착공 권리 받았다고 땅 뺏어가지는 못한다 기억나나요? 뭐 해야? 고시. 그래서 실시계획 고시를 지금 이쪽에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받을 필요 없고 이 법에서 무슨 고시만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 시험은 이것만 물어봐. 이것만.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수용 시점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언제라고 대답하면 돼요.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시험 볼 때 국토계획법은 수용 시점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가름한다?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바꿔서 말하면 일반법은 뭐가 있어야 수용되는데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수용되는데 우리 특별법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 없고 그 법에서 말하는 무슨 고시만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요것만 외우시는 거야. 요것만. 그러면 시험 문제는 맞아. 시험 문제는.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것만 외우신 분들은 착각하면 좀 틀리는 거지. 착각하면.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를 알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전부 다 무슨 법 준용? 일반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보상 방법이나 절차는 그대로 이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재결 신청이 나오겠죠. 재결 신청은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시행자가 한다 이렇게 나와. 여기도 시행자가 의무자겠죠. 시행자가 하는데 실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여기도 무슨 조항은 있고 실효 조항은 있어. 안 하면 효력 상실시킨다.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기간이 길 수 있다 그 말이지. 여기는 무슨 날로 1년이고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이고 지난번 배울 때 잘 보세요. 실시계획에 혹시 뭐뭐 포함됐다는 말 세 가지 기억나는가 보세요. 설계 도서가 들어있었죠. 실시계획할 때 설계 도서 있었어. 그리고 무슨 기간? 요거 나왔잖아. 시행 기간. 그리고 자금 계획이 있었죠. 바로 여기 있잖아. 시행 기간. 그러면 이제 시행 기간이 5년이었어. 만약 5년. 그러면 재결 신청 몇 년? 5년 안에. 10년이면 10년 안에. 이쪽보다 이쪽이 더 길다 그 말이지. 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그 말과 같아. 여기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여유가 없지. 재결 협의 불성립되면 한 달 정도 안에 빨리 해야 될 건데 여기는 사업 시행 기간이니까 5년이다. 그럼 몇 년? 5년 안에만 해주면 되는 거야. 10년이면 10년 안에만 해주면 돼. 그럼 이쪽은 또 누가 우리한테가 유리해? 시행자가 유리해? 시행자가 유리한 방식이죠. 이게 바로 특별법이다 그 뜻이야.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도로네요. 도로. 그럼 도로 낸데 여기에 소유자가 한 명 있나요? 몇백 명 있나요? 몇백 명이겠지. 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아직 고집불통인 사람이 한 사람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자 이제 했는데 협의를 안 해줘. 협의를. 근데 사업 기간은 10년짜리야. 그러면 요 하나를 빼고 나머지 사람은 전부 수용하겠죠. 그리고 뭐 하면 돼? 사업하면 돼. 저 사람 빼고 사업하면 돼. 그리고 자 9년 11개월 한 하루 남겨놓고 재결 신청해 주면 되겠네. 그럼 이 사람 9년 동안 뭐 하는 거야?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야. 돈도 못 받고. 그럼 결국 아쉬운 사람 누가 아쉬워? 이게 아쉬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빨리 돈 주고 가져가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쪽은 누가 유리하게? 시행자가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쪽은 누가 유리하게? 우리 국민이 유리하게 만든 거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일반법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들고 특별법은 빨리 사업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행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장 가서 물어보면 국토계획법은 언제 수용해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가름한다?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야. 우리 법은 1년이 아니라 무슨 계획?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기억하면 돼.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끝이야, 우리 공부는. 그럼 요거 하나가 이제 이해되면 나머지 법도 그렇게 하시면 돼. 만약 내가 하나 바꿔볼게요. 도시개발법이야.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로 나왔어. 요게. 그럼 여기도 뭐라고 하면 개발계획 그러면 돼. 여기가 무슨 계획이니까? 실시계획. 그럼 여기도 무슨 계획? 실시계획이야. 그럼 도시개발법에 가면 개발계획 고시로 나와. 그럼 이쪽은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 이렇게 나와. 또 만약에 정비법에 가면 사업 시행 이렇게 나와. 사업 시행. 실시가 아니라 시행으로 나와. 시행 인가고시로 나와. 그러면 여기는 무슨 시행? 사업 시행에서 정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 하나만 기억하고 요 계획이 나중에 그대로 재결 신청 기간으로 나온다.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배우는 수용은 우리는 물어보면 언제가 수용 시점이다?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가 뭐하고 같다? 사업인정 고시와 같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 하면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이다. 이렇게만. 자, 그럼 책으로 가보세요. 자, 159조.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시설사업에 필요하거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인접지 사용해서 첫 줄 끝에, 그 첫 줄 끝에 시설에 인접한, 요걸 동그라미 해서 시설에 인접한, 시설에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네? 그럼 이거는 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야? 수용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 말 나올 때 시험에서 시설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렸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 인접한 것은 수용을 못해요. 자, 이걸로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땅은 여기에 요만큼 떨어져 있어. 도로에서. 이거면 수용해요? 못해요? 수용 못해. 시설에 직접 필요한 건 수용하지만 옆에 이렇게 공부 잘하신 분 앞으로 요거야. 여러분 어디 사업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좋아요? 아니면 그 옆에 있어야 좋아? 그렇지, 주변에 있어야 좋은 거예요. 주변에. 여기 있으면 공시지가 기준에서 돈 주고 뺏어갈 거고 요건 못 뺏어가니까 지가는 어떻게 돼요? 상승되겠지? 요런 게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할 때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어디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쏙 들어가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어야 돈 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요렇게 시설에 인접하면 요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돼. 시설에 뭐 했다고? 인접하면 일시 사용한다 이 말을. 그러면 뭐 할 수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학문상으로는 지대 사용이라 그래. 지대 사용. 요 지대라는 말을 요즘에 좀 이해하기 쉽게 쓴 게 확장 사용이라고 그래. 지대 사용, 확장 사용이라고 그래. 자, 어디냐면 여기까지 뭐 했어? 확장했지. 확장해서 뭐 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 인접자만 딱 글씨가 보이면 수용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 뭐만 해? 사용. 그러면 사용하더라도 공짜로 사용할까? 뭐 해주고? 보상. 보상하고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요거 하나 신경 쓰시고. 자, 다음 장 보시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이란 수용과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전부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그 일반법의 특례, 특례란 말은 예외야. 그 일반법보다는 예외가 뭐냐. 자, 먼저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이 말은 수용하려면 일반법은 뭐가 있어야 돼?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 특례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이지. 안 받아도 되는데 그게 첫 줄 끝에 무슨 계획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를 바로 뭐로 가름한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게 특례야. 그 다음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그럼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인정 고시되고 올해가 몇 년인데? 1년인데 우리 특례는 무슨 계획에서 둘째 줄 끝에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시험 문제 되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내. 자, 일반법은 수용하려면 무슨 고시? 사업인정고시가 필요하고 우리 법은 그걸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무슨 계획 고시 되면? 실시계획 고시 되면 그것을 사업인정고시로 가름하고 있는 방식이고 자, 일반법은 사업인정 고시되고 1년 안에 재결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1년이 아니라 무슨 계획에서 정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충학습 읽으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타인 토지 출입 요거는 5월 달에 배울 거예요. 이 과정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이제 쉬었다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갈게요. 즉 169쪽이에요. 쉬었다가